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자, 오늘은 단군 일의 최악의 부동산 대란, 예. 여러분들 가져야 할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도 지금 뭐 코로나는 아닌 것 같은데 저 감기 기운이 계속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해안라인 쪽에 살고 있는데 7월달, 8월달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그때는 이제 습기가 많죠. 부산 전역에 이제 고온 다습하는 습기가 되는데 저는 10월달부터는 항상 가습기를 틀어놓습니다. 예, 습기가 이게 너무 건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는 보시면은 여름하고 겨울하고 너무 극명합니다. 여름에는 너무 고온 다습이고 너무 습하고 겨울 되면은 너무 건조하죠.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분들은 뭐 해안 쪽은 뭐 습도가 높아서 못 산다고 하는데 습도가 많은 시기는 한 7월달, 8월달 외에는 그다지 습도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10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뭐 항상 가습기를 계속 틀어놓습니다. 이게 너무 건조해가지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기관지가 좀 안 좋아가지고 가습기를 또 계속 틀어놓고 목을 좀 보호해야 되는 뭐 남들보다는 조금 이제 좀 관리를 좀 신경 씁니다. 그래서 방송에 여러분들이 제 목 상태나 이제 비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거슬리더라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 잘못이 아니에요. 예. 제가 좀 타고나게 지금 그쪽 부분이 좀 약해가지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단군 일의 최악의 부동산 대란, 여러분들 대응 전략인데, 제가 지금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오늘 기사를 제가 캡처를 했어요. 자, 기사를 캡처했는데, 이 내용이 이겁니다. 4년 전 아내가 사자고 했던, 예. 4년 전에 그 와이프가 사자고 했던 아파트가 7억이 올랐습니다. 네, 이 사연입니다, 이게. 집 없는 사람도 집값 오른 사람도 전 국민이 부동산 우울증이다. 그럼 이 사연을 한번 볼까요? 이제 자, 집 때문에 매일 다툰다. 내 집 마련 문턱서 좌절. 이런 집이 아마 한둘 가정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세입자와 또 임대인 간에 또 갈등이 일어나고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에 또 그 안에서도 또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사연인지 한번 보니까 자, 이 빨간 줄을 쳐놨습니다. 이분이 결혼이 7년 차예요. 지금 이제 43살 김모 씨인데, 김모 씨 부부인데, 최근 들어 이 부동산 관련한 이야기만 나오면은 다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간 줄만 읽어보면은 이거예요. 4년 전 아내가 사자고 했던 아파트 값이 4년 동안 이제 7억이 오른 겁니다, 이게. 그때 남편이라는 사람이, 남편 김 씨죠. 네. 김씨입니다. 감씨가 아니고 김씨예요. 집값이 내리면 어떡하냐 하면서 매매 대신 전세로 고집했다. 치명적인 이 선택을 잘못한 거죠.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근데 의식주란 문제는 선택의 연속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계속 지금 간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무슨 물어보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작년부터 9월 이제 그 조정 해제가 되기 전에 물어봐요.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 그거를 왜 따집니까, 그거를. 의식주를 왜 따지냐고요. 여러분들이 입고 벗고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합니까? 겨울 되면은 빨가벗고 나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필수죠, 필수.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란 겁니다. 먹는다, 안 먹는다. 여러분들이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선택입니까? 먹어야죠. 입어야죠. 집은 뭡니까? 지지난시간에 되겠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집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이거를 왜 선택의 문제로 따지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 집이에요. 이 집 사례가 대표적인 겁니다. 김 씨는 이제 전세값도 너무 올라갔고, 예? 다른 동네 전세를 알아보고 있다. 근데 알아보고 있는데 이 전세값도 다른 집도 너무 올라갔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살고 있는 전세 그 값이 있죠. 예, 전세 보증금 값도 올라갔고 이제 대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자, 그 똑같은 전세금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외곽으로 쫓겨난다는 얘기죠.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왜 지금 말렸느냐? 이 와이프가 살려고 하는데 기가 찰노릇입니다. 기가 찰노릇.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다주택자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항상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와갖고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대답을 못하겠어요. 지금 호가 뭐 2, 3억씩 올려갖고 아파트들이 전부 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제가 얘기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저한테 뭐 쪽지가 오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답장을 못하겠어요. 읽어보질 않아요, 요즘에. 그래서 이거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미안하지만 너무 많이 오고 이 상황에서는 제가 정리가 안 된다. 그럼 호가 2, 3억 올려갖고 내놓은 집을 갑자기 뭐 6억 하든지 뭐 10억에 내놓은 집을 제가 사라고 하겠습니까 또? 그 아파트들이 3억 원 할 때 4억 원 할 때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사라고. 예. 그래서 의식주라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잔머리 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첫 번째 사례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은 부동산 아파트와 관련된 문제는 여자 말 들으라는 겁니다. 여자 말.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 부부가 있으면은 이 얘기를 항상 해요. 무조건 여자가 하라는 대로 해라. 여자가 이사 가고 싶다면 그 집으로 무조건 가고, 여자가 전세 살고 있다가 집 아파트 사야겠다 생각한 그 와이프가 생각 그렇게 얘기하면은 무조건 따라라. 무조건 따라라. 내가 번 돈의 월급을 그 와이프한테 주라 어차피 이혼할 거 아니면은. 그래서 모든 걸 맡겨라 와이프한테. 부동산 문제는 여기서 잔머리 굴리면 안 된다. 항상. 왜 여자들한테 맡게 되냐면은 부동산에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사례들이 있겠죠. 이것들이 주부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학교 문제라는 거 있죠. 예. 뭐 교육 문제라든가 학군 문제라든가 뭐 장보러 간다 뭐 이럴 할 때 뭐 주변에 뭐 있나 없나. 그리고 여자들은 동창들 만나면요. 여자의 적은 여자잖아요. 그러면 서로 막 얘기합니다. 자랑하고 이러면은 자기 집이 어떻고 뭐 어떻고 자기 집 얼마 올랐고 이 얘기 하다 보면은 경쟁심이 발휘된다는 거죠. 실생활과 우리가 사는 데에 가장 결부되는 거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자 말을 무조건 들으라. 이 얘기는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떠들었던 얘기죠. 네. 그래서 이 남편이 가장 실수를 했다. 이 여자 말을 무조건 들으라. 집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성적인 부분보다는 감성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더 크죠. 살아가는 문제는 감성적인 부분이 더 큽니다. 이성적으로 계산기 두들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집은. 아파트는 계산기 두들기는 문제가 아니다. 자, 이 남편이 언제가 저점이고 언제가 고점인지 이게 전문 투자가도 아니고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여자들이 갖고 있는 감성에 무조건 따라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은 뭡니까? 박모 씨는 요즘 친구가 서울에 집을 사 돈 벌었다. 이 얘기는 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얘기는 너무 일반적인 얘기라고 우리가 직장 내에서 이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돼 갖고 직장 내에서 갈등도 되는 거예요. 뭐 부장이라는 사람은 무주택으로 전세 사는데 말단 직원이 돈 모아 갖고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가 뭐 거의 7억 올랐다. 뭐 이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4, 5억에 사 갖고 7억이 올랐고 12억, 13억 됐다. 근데 지금 부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뭐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 또 갱신하려면 하다 보니까 또 계약금 올려줘야 돼요. 전세금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내가 왜 부장을 하냐. 말단 직원보다 못하는 상황이 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문제는 공기업에 다니는 뭐 친구예요. 친구. 근데 친구는 집을 사서 돈 벌어. 나는 지방으로 가갖고 이 돈 못 벌었다는 거죠. 친구끼리도 이제는 갈등이 되는 겁니다. 이 아파트 때문에. 친구 간에도. 직장의 상하 관계에서도 갈등이 되고 그 밑에 보시면 무주택자는 무주택자로, 유주택자는 유주택자로 온 국민이 부동산 때문에 우울하다. 왜? 세금 때문에 또 공시지가의 시세의 90%를 현실화한다는 이유 때문에 또 막 걱정되고 막 짜증나고. 집 있는 사람은 세금폭탄 때문에 고민 많고 집이 없는 사람은 말 그대로 내 집 마련을 못 할 것 같죠. 이 부분이 가장 크죠. 집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가 지금 가장 큽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 문제.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 전세 수급 지수가 19년 만에 최고, 해결책 못 찾는 정부. 자, 보시면 바랍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당군 이래 최악입니다. 당군 이래. 우리가 삼국시대 때도 부동산 대란이 있었죠. 통일신라 시대 때도 부동산 대란이 있어가지고, 통일신라 시대 때 보시면은 뭐 삼국사기 이런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365페이지인가 그 둘째 줄에 보시면 다 내용이 간략하게 잘 나와 있어요. 예.
자, 한반도라는 단군 이후부터는 한반도의 땅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땅이 좁았죠. 그래서 고구려 같은 건 막 위에 뭐 정벌 사업하고 저기 뭐니까 만주 이런 데 막 넓히지 않았습니까? 그 조그만 땅덩이리에서 바둥바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뭐 백의의 민족이라고 하지만 이 백의의 민족이 아니에요. 땅에 대한 심보가 굉장히 강한 민족이다.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땅덩어리가 작은 반면에 또 어떻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경작을 할 수 있는 땅이 너무 작아요. 평지가. 그러니까 경작을 해갖고 우리가 모를 심고 해갖고 우리가 뭐 먹고 살아야 문제였는데 산이 또 많아. 그 실질적으로 가진 땅이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전부터 단군 시대 때부터 뭐 동굴에 살면서 이 땅 문제를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갖고 삼국 시대 때부터 땅 한 평 늘리려고 얼마나 지금 고려시대 넘어왔고 이제 통일신라 시대 고려시대 또 보시면 또 나오죠. 내용들이 아주 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주들이 있고 그 지주들한테 땅을 빌려갖고 경작을 하는 우리가 보시면은 그 무슨 하위 계층들이 있죠. 노비도 있고 무슨 많죠. 그런 사람들이 이 응어리가 져 있다는 겁니다. 집에 대한 응어리, 땅에 대한 응어리라는 게 굉장히 응어리가 져 있습니다. 그것도 조선시대 넘어가고 그 고려시대 넘어가면서 또 어떻습니까? 예? 또 그때 그 당시 또 몽골이 어땠습니까? 예. 몽골 유목민족이라고 하죠. 유목민족. 자, 미목민족들이 그 넓은 땅인데도 정복사업 해갖고 전 세계 인류의 3분의 1을 잡아먹었습니다. 땅에 대한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아시아인들은 땅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굉장히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고 중국 사람뿐만 아니고 홍콩, 대만, 싱가포르 땅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열망이 굉장히 커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땅을 쉽게 내주는 민족들이 아닙니다. 이 전부 다 이 보시면은 몽골인들뿐만 아니고 우리나라고 일본이고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비싼 겁니다. 서양에 비해서 항상 더 비싸요.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 때도.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19년 만에 최고라고 하긴 힘들고 단군 이래 5천년 역사 이래 최고의 문제가 되는데 이게 해결책을 못 찾는 정부라는 문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해결책이 자체가 없습니다.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이거를 해결책으로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대응을 하실 때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린데 자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볼게요. 자 부동산 대책이 24번 나왔죠. 이제 24번째가 등장하죠. 24번 부동산 대책이죠. 이거 대책. 요 대책의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대책 핵심은 뭐냐면은 규제입니다. 규제. 이 규제는 뭐가 됩니까? 공급을 없애죠. 그리고 뭡니까? 수요를 없애죠. 세 가지가 없앱니다. 수요를 없애고 그 다음에 신규 매수죠. 우리가 대출이라든가 이 문제 다 신규 매수죠. 수요 측면에서 없애버리고 실수요자들의 실수요라고 적게요. 실수요의 신규 매수입니다. 이 신규 매수. 이 위에 수요하고 달라요. 수요 공급에서 이게 다릅니다. 공급도 없애고 수요들 집을 못 사게 하고 또 특히 신규 매수 자체를 못하게 했던 겁니다. 못하게 하죠. 여기에서 들어가는 게 뭔가 LTV, DTI죠. 세 가지를 못하게 한 겁니다. 세 가지를 못하게. 이 세 가지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욕구를 정부의 규제로 누를 수 있나요? 자, 이거는 아파트죠. 아파트. 부동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의식주라고 했죠. 의식주는 뭡니까? 인간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죠. 의식주가 붕괴되면 하나라도 붕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삶은 유한성이 거기서 딱 멈춰버립니다. 하루라도 내가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 동사하죠. 맨날 여름만 있습니까?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어요.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어요. 왜? 밖에 어떻게 답니까? 동사하지. 동사합니다. 동사. 여러분 한겨울에 동사합니다. 그래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문제 같은 거는 주다 주.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욕구죠. 인간의 욕구를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이거를 컨트롤이 가능합니까? 컨트롤 타워 다니고
인간의 여건을 정부에서 대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규제를 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같이 폭등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폭등하는 겁니다, 이게. 규제를 만들수록 어떻게 되니까 폭등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보시면 바랍니다. 이게 제가 한 가지 언급해야 되는데 생각나서 그런데 옷이 있어요, 옷. 옷은 뭡니까? 의식주죠. 자, 옷이 이렇게 있습니다, 옷이. 여러분들 옷이 이렇게 티셔츠가 있어요, 티셔츠. 이게 티셔츠 맞죠? 근데 여기에 이제 구멍이 하나 났어요. 옷에다가. 조그만 구멍이 하나 났어.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자,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집값이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집값이 비싸다는 문제,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역사에 지나가는 동시대 사람들이 아니고 후세 사람들이 평가하는 문제인데 어쨌든 뭔가 문제가 하나 등장했는데 그 옷이라고 비교합시다. 옷에서 구멍이 하나 딱 나왔습니다. 근데 이 구멍 난 옷을 우리가 입고 다니려고 하니까 창피한 거예요. 밖에 사는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특히 여성분들은 이거 쪽팔리죠.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새 옷을 사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만드느냐, 아니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새 옷을 사서 흘러버리고 그 마트에서 그냥 한 10,000원짜리, 우리 10,000원짜리 티셔츠 많죠. 10,000원에 3개 주는 티셔츠 많습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 새 옷을 우리가 당장 마트 가고 쇼핑몰 가고 하나 사느냐, 아니면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 방법이 뭐죠? 땜질임, 땜질. 땜빵. 우리 전문 용어라고 합니다. 땜빵. 우리 굉장히 이거 전문 용어입니다. 땜빵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아무나 쓰는 그 용어가 아니고, 이 과학적인 어떤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아주 그 고대 때부터 내려오는 전문 용어가 땜빵입니다. 땜빵. 땜빵이 뭐냐면은 이 구멍난 곳을 임시적으로 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한 명이 안 나왔어. 3명이 있어야지 일을, 작업조가 3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이 안 나오면 한 명을 땜빵을 떼워야 되죠. 그게 바로 땜빵이죠. 근데 이 옷을 갖다가 또 구멍이 또 난 거예요. 여기 땜빵 떼웠어. 근데 구멍이 또 하나 더 났어, 여기. 그 다음에 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뭡니까? 이제는 새 옷을 사야 되냐 말아야 돼.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또 땜빵을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게 두 번째 땜빵입니다, 또. 또 땜빵을 선택하는 거예요. 또 땜빵이 나. 또 구멍이 나. 그럼 새 옷을 사면 되죠. 또 땜빵을 한 거예요. 세 번째. 또 나머지 네 번째. 나머지 다 땜빵이에요, 땜빵.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전문 용어로 누더기라고 합니다. 누더기. 누더기 옷이라고 하죠. 누더기. 이걸 정책으로 따지면 뭡니까? 누더기 정책이라고 하죠. 누더기 정책. 누더기 정책의 결말은 뭡니까? 파멸입니다. 파멸. 폭등 혹은 파멸입니다. 파멸. 누가 파멸을 당합니까? 무주택자들이. 무주택자들이 파멸을 당한다. 그래서 이 파멸이라는 문제는 사실은 이 먹고 살고 입고 자고 하는 문제는 인간의 욕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하는 문제가 애초부터 아니었어요. 다주택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선택하는 문제였죠. 네. 그래서 이게 누더기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누더기. 계속 땜빵 하는 거예요. 땜빵.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새 옷 하는 거죠. 새 옷. 자, 부동산에서 이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새 아파트입니다. 새 아파트. 공급해 주는 거예요. 새 아파트. 새 아파트 공급입니다. 공급. 이 구멍이 나면서 옷은 어떻습니까? 새 옷을 입어도 되고, 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점이 생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 아파트 공급해주면 되죠. 새 아파트 사면 되죠. 새 아파트 공급해주라. 누더기가 되기 전에 새 옷을 공급해주거나 새 아파트를 공급해주면 이 문제는 끝납니다. 근데 왜 24번이나 지금 땜빵을 했냐 이겁니다. 땜빵을. 그 땜빵이 뭡니까? 누더기가 옷이 된 거죠. 누더기 앞 지금 부동산 정책이 된 거죠. 이 누더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 누더기 24군데를 이 누더기를 해놓고 밖에 나가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애초부터 그냥 10,000원 주고 그냥 옷 3개, 그 티셔츠 3개 주잖아요. 사면 되는데 땜빵 한다고 돈이 다 들어간 겁니다. 24번이나 땜빵 한다고. 여기 들어간 돈이 30,000원이 벌써 들어갔어요. 우리가 땜빵을 한 번 하는데 3,000원 들어갔죠. 근데 24번 하면 한 60,000원 들어갔는데 벌써. 10,000원에 3개짜리 사가지고 티셔츠 사갖고 3번 나눠갖고 이거 입어도 한 몇 년 입을 거를 갖다가 땜빵 하는데 3,000원 주고 땜빵을 해갖고 24번이나 땜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병신짓을 하고 있는 거죠. 72,000원 들어갔네. 3,000원 해갖고 24번 해봤어요. 72,000원이지. 그러니까 이 병신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애초부터 뭡니까?
이 대응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처음부터 새 옷을 사갖고 공급을 해주거나 새 아파트 사서 새 아파트로 공급만 해줬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공급을. 그래서 지금 꼬여버린 겁니다. 이게 누더기 옷이 된 거죠. 누더기 정책이 되고 누더기 옷이 된 거예요. 이게. 그 밤이 누가 손해를 봅니까? 이게 다 무주택자들이 손해를 본 겁니다. 옷이 없는 사람들이 손해 보는 거예요.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 게 된 거죠.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24번째 정책을 전부 다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정책을 다 원점으로 돌리는 것 외에는 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원점으로 돌리지 못해요. 자, 여러분들 왜 원점으로 못 돌리죠, 이거를? 자, 이거 원점을 절대 못 돌리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서울이요, 서울. 서울하고 부산 볼까요? 서울, 부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무주택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5%죠. 이 무주택자죠. 서울에 공급이 없죠. 다 전세 살죠. 그러면 유주택자는 어떻게 됩니까? 45%는 뭡니까? 유주택자죠. 집 있는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현 정권 지지자죠. 지지자고 대략 분류를 하자면은 이거는 뭡니까? 현 정권에 대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고 지지를 하지 않는 이제 사람들이죠. 그럼 서울에서는 이 정책을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55%의 무주택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피해를 입으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지지합니다. 이거 전부 다. 왜? 45%의 유주택자들에 대한 증오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올라갈수록 증오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 55%의 무주택자들은 자, 이번에도 지금 뭐 보증금이 올라갔죠. 다음에 4년 또 갱신하자면 또 보증금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길거리에 텐트 쳐야 돼요. 길거리에 나중에 텐트 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 일부는요. 전세금 마련 못하는 신용이라든가 이런 안자 텐트 치고 살아야 되는데, 자, 이 길거리에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 이 현 정권의 지지자들은 현 정권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 45%의 유주택자를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는 이 정책들이 계속 갈고 가는 겁니다. 투기 지역이든지 뭐든지. 근데 부산은 어떻습니까? 45%가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이고 55%의 경우가 달라요. 55%는 뭡니까? 유주택이에요. 유주택이죠. 자, 이 부분을 논리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논리인데, 그러면은 유주택자가 많기 때문에 부산의 경우는 서울하고 다르죠. 무주택자 비율이 낮죠. 그러면 45%의 무주택자는 이걸 신경을 안 쓸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타겟이 뭡니까? 55%의 유주택자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조정지역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정지역이 되면은 투기지역 조정지역이 된다 그러면은 55%의 55%의 유주택자가 절대적으로 더 많은 유주택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조정지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조정지역을. 서울하고 얘가 다른 거죠. 표가 어디가 더 많냐에 따라서 지금 정책이 갈리는 겁니다. 이게. 표가. 그러면은 이 계산기 두드린 겁니다. 이제 조정지역이 됐다고 만약에 지정한다고 했을 때는 언제냐면은 자, 이게 55대 45가 예를 들어갖고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이 판단이 딱 들어지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조정지역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양극화가 나오거든요. 55%의 유주택 중에서도 양극화가 나옵니다. 양극화 더 벌려놓겠죠. 자, 집 있는 사람은 집 팔아라 못하죠. 왜? 집 팔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 난민 되는 거 뻔한데, 월세 살거나 전세 난민 되는 게 뻔한데, 집을 함부로 못 팔죠. 그래서 호가 올리죠. 2, 3억씩 올립니다. 그러면은, 부산에서 조정지역 해제는 어떻게 되냐, 무엇을 보냐면은, 이 55% 사람들의 논리를 보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양극화를 만들어버린 다음에, 그 중에서 고가 아파트라든가 이 부분들과 아니면 오르지 못하는 아파트들을 45%의 사람 무주택자니까 동일시해버리는 시점이 오게 되면 이 조정지역이 묶여버립니다. 그게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차이를 이게 뭐냐고 갈등이라든가 양극화라든가
자, 집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평등이 아니다. 나는 단순히 집을 가졌다는 문제를 해서 벗어나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시작하게 되면은 이 사람도 똑같이 45%의 무주택자 편에 서게 된다는 거죠. 누구로 원망하게 됩니까? 무주택자도 똑같은 거예요.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곳에 S급, A급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 증오를 하게 됩니다. 이 증오심을 키우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흡수가 됩니다. 현 정권의 지지자로 흡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정치 논리로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현 정권의 여러분들 보시면은 부동산 정책 있죠. 부동산 정책을 보시는데 제가 규제만 계속된다고 했죠.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주거복지가 돼야 되는데 주거복지가 아니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동산 정책은 무조건 주거복지로 가야 됩니다. 이 주거복지의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뭐죠? 공급이죠, 공급. 사람들이 살고 싶은 아파트에 공급을 지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 정권의 지금 부동산 정책은 뭡니까?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전 국민의 월세화입니다. 월세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보죠, 진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죠. 국민들을 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는 거죠. 전 국민을 월세화 만드는 거예요. 전세 난민에다가 그다음 전세 난민 된다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 4년차가 갱신해 보세요. 앞으로 4년 후에 전세 없습니다. 왜 전세가 없습니까? 공시지가를 어떻게 그렇게 올려놨는데 전세 받았고 유지가 안 되죠. 월세 내놓겠죠. 다주택자들은. 그 전 국민의 월세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생각해를 짱구 다 돌린 겁니다. 전 국민의 월세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개돼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민중사관에서요. 민중사관이라는 게 있죠. 민중사관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자, 여기서는 민중사관이라고 합니다. 민중사관. 이 민중사관이 뭐냐 그러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어땠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죠. 사회주의 진보라고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있는데 공산주의가 뭘로 합치됩니까? 민족주의로 합쳐지는 경우죠.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해야 된다. 북한과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고 우리는 어떤가 보수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다가 같은 민족이니까 하나 엮어갖고 공산을 하자는 겁니다. 이게 민중사관이에요. 민중사관이 뭡니까? 민중사관의 논리는 전 국민이 뭡니까? 개돼지입니다. 전 국민을 개돼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거는 양반이에요. 양반. 개돼지는 양반이에요. 왜 개돼지가 양반이에요? 개돼지도요. 개가 밥 먹고 있을 때, 돼지가 밥 먹고 있을 때, 개 밥그릇 한번 빼들어 보세요. 개 가만히 있나? 지 밥그릇 안 뜯기려고 주인도 뭡니다. 여러분들. 큰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개가 지 밥그릇 건드렸다고 달려들고 막, 충격받아요. 내가 키웠던 강아지 새끼인데, 내한테 대든다. 이러면, 뭐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패닉 옵니다. 이게 심각한 좀 타격, 충격을 받아요. 왜? 개돼지는 내가 사는 의식주라는 개돼지가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밖에 없어요. 그 의식주를 건든다는 거예요. 나한테. 주인 너도 가만 안 두겠다 이겁니다. 이게 개돼지입니다. 이게 민중사관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 정권 같은 경우는 종북이죠. 종북. 종북사관이죠. 종북사관. 북한을 우월주의로 따지는 종북사관이에요. 예. 종북사관에서는 뭡니까? 가재붕입니다. 가재붕. 먼저 가재붕. 가재. 안 써지노. 가재, 붕어. 그다음 개구리. 전 국민을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가재, 붕어, 개구리. 이거 조국이 한 말이죠. 전 국민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조국이 주장했죠. 청와대 가기 전에. 가재, 붕어, 개구리로 만들어야 된다. 이 종북사관이에요. 자, 개돼지는 집 밖으로 뺏으면은 달려들어요. 안 뺏깁니다. 절대 안 뺏겨요. 주인한테도. 근데 가재, 붕어, 개구리는 집 밖으로 뺏들어도 아무 말 못 합니다.
가재하고 붕어하고 개구리 여러분들 뭐 수족관에 놔둬놓고 붕어 수족관에 놔둬놓고 그 먹고 있는 밥그릇 빼들어 보세요. 먹이 빼들어 보세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이게 가재붕이죠. 가재붕어 개구리. 이게 조공이 한 말이죠. 이 전 국민은 개천에 용납 필요 없다 했죠. 다 가재붕어 개구리를 살아야 한다고 그랬죠. 예. 그 전 국민이 다 월세로 살아라. 이게 맞다고 그랬죠. 지금 이제 다수당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차이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지역들이, 제가 볼 때는 이게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모든 지역들이 토지 허가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 다음 정권에도 저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이 100% 된다고 봅니다. 왜? 무주택자 비율 때문에 그래요. 수도권하고 경기권하고 서울 쪽 무주택자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 증오심만 계속 만들어냅니다. 토지 허가제로 간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으로 갈 것 같다. 자, 토지 공개념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나타난 거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란 뭡니까? 공산혁명이죠. 요 다음 단계는 뭡니까? 토지 몰수입니다. 이 다음엔 100% 토지 몰수예요. 100%. 그 다음에는 뗏목 타고 태평양 다 떠내려간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죠. 뗏목 타고 태평양. 이 단계까지 가면 안 되겠죠.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일단은 내년에도 다음 대선도 이럴 것 같고, 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자, 여기서 보시는 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보시면은 그 분양가 상한제 있고, 부산 같은 경우는 3개구가 뭐로 관리냐면은 고분양가 관리 구역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HUG 허그에 지금 보증을 안 해줘요. 그 분양가 이상으로 분양한다 그러면은 고분양가 관리 규제 지역이고, 정확한 용어는 맞나요? 하여튼 그래서 분양가 관리 지역인데, 그걸 피해갖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과천에서 지금 프리지오 서밋이라고 있는데, 그게 후분양을 했어요. 후분양을 했는데도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시세 똑같이 연계시켜갖고 분양을 때리는데 6억이나 올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 먹힌다는 겁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규제가 아예 안 먹힌다는 거예요. 자, 야심차게 걸었던 게 분양가 상한제죠. 요번에 시행하게 된 거. 안 먹힌다는 겁니다, 이것도. 자, 이 나오죠. 브루지오 서밋 뭐 했다가 6억이 돼서 지금은 19억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과천에, 서울도 아니고 과천에. 안 먹힌다. 아무것도 안 먹힌다. 이 누더기 옷이다. 누더기 정책이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70년대, 80년대 보시면은 사람을 만났어.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제일 처음 한마디가 뭡니까? 제일 처음 하는 마디가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게 그거였어요. 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걸 따지는 건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한마디로 대답이 정해지는 겁니다. 예. 우리 아버지 깡패인데 얘. 우리 아버지 장의사인데 얘. 그러면은 이제 막 한 대 두드려 맞죠. 예. 그 뭐 영화 친구에 보면 나오죠. 그 80년대 얘기 아닙니까? 70년대, 8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가 밀레니엄 시대가 된 것입니다. 밀레니엄 시대가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90년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을 물어볼 때 뭐냐면 너 어느 대학 나왔어요? 너 어느 대학 나왔어? 학벌이죠. 근데 이제 2000년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떻게 됐냐면은 너 직장은 뭐야? 너 연봉이 뭐야? 니 한 달에 얼마 벌어? 이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 얘기가 된 거예요. 니 한 달에 니 무슨 일 하는데? 지금 사람들 물으세요. 당신 무슨 일 합니까? 아,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요?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내년부터는 얘기입니다. 제가 감히 예언하는데 내년부터죠. 올해까지는 그렇고, 올해까지는 네 직업이 뭐냐? 니 한 달에 얼마 버냐? 연봉이 어떻게 돼요? 이건데, 자,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면은 물어보는 단어가 이겁니다. 당신 어디 살아요? 응? 당신 어디 사는데? 이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 얘기 안 나옵니다, 이제. 너 뭐 학벌이 어디고 뭐 어느 대학 나왔노? 무슨 일을 하노? 연봉이 어떻게 되노? 이 얘기 안 합니다. 이제 안 물어봐요.
어디 사는 거, 어느 아파트 사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신분이 결정되는 거예요. 왜? 주거 이전의 자유가 이제 일단 말살이 되는 거죠. 주거 이전의 자유가 토지거래 허가제가 되니까 이제 앞으로 다 되겠죠. 지금 서울 강남공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제죠. 허가 안 내주죠,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계급이 고착화가 되는 겁니다. 그 내년부터는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앞으로 이 사람, 첫인상마다 이거에 악수하면서 여자들끼리는 더 심해질 겁니다. 여자들끼리는. 여자의 적은 여자다. 여자들끼리 동창회 가서 만나보면 동창회 보세요, 내년에. 코로나 이제 백신도 나온다고 하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전부 다 이거, 언니 어디 사는데? 언니 가시는 어디 사노?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제일 먼저 나온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대응을 잘 하시기 바라고, 저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앞으로 주거 이전의 자유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전략을 짜야 돼요. 예. 이 상황은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해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가 2, 3억 허수로 띄워놓고 한다. 허수로 띄워놓고 맞아요. 그거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바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예요. 왜? 정책을 바꿀 의향이 없기 때문에, 의도가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만들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금방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호가가 누구로 들 수는 있어요. 지금 다 전국이 마찬가지죠. 서울의 노도강이죠.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서구 이런 데 가시면은 그 3억 하던 아파트가 호가가 지금 10억입니다. 부산 아파트 문제입니까? 광주 한번 가보세요. 지금 광주가 난리 났어요. 호남에 있는 광주가도 그렇고 대구가도 마찬가지예요. 노도강 3억짜리가 10억의 매물을 나가 있다고. 서울에. 실거래가 8억 찍니 만에 9억 찍다가 10억이 있어요. 3억짜리 얼마 됐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 문제는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24번째 나왔던 그 정책들 다 폐기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만약에 조정지역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잠깐 충격을 받더라도 이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되면 주거 이전의 자유는 더 줄어들겠죠. 이동을 못 하죠. A급지, S급지 못 갑니다. B급지, A급지 못 가요. 이제 완전 고차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고는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호가 올려놓았던 가격이 팔린다면, 만약에, 무리하게 올려놓았던 호가가, 만약에 누가 산다 그러면 바로 가야죠. A급지는 S급지 가야죠. B급지는 A급지 가야 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전략이. 집 팔았다, 무주택 졌다, 전세 난민 되거나, 여러분들 보시면은 남포동 서면에 거기 텐트 치고 살아야 됩니다, 길거리에.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호가를 올리는 겁니다. 전 국민이 다 개판이 된 거죠. 개판이 된 거죠. 자,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